안녕하십니까. 최초 긍정이 양생님.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은 또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공동체 문화 중심의 확장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교과 지식의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군요. 자, 먼저 말하기 듣기에서 성취 기준은 1-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1-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어 1-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1-4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6국 1-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1-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추론이 잘 안 보이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론하며 듣는다. 그 다음에 1-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가 또 잘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말할 수 없는 거는 참 특별한 상황에서 생각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이제 성취 기준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국어 6학년 2-1 읽기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2-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2-3 글을 읽고 글 쓰니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2-4 읽기는 이루 시작합니다.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참 읽기가 이렇게 우리 매스컴에서 매체를 통해서 읽어주는 참 좋은 내용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그런데 자기가 읽는 게 자기 머릿속에 제일 잘 사실은 들어가고 낭독하는 게 더 좋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모르는 지식은 또 듣는 것도 또 가치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필요한 거는 찾아 읽어야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성취 기준을 이렇게 했었고, 쓰기에 대한 성취 기준. 자, 6국 3-1 쓰기는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며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6국 3-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6국 3-4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과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쓴다. 옆에서 조금 소음이 있어서 집중해서 힘이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중을 잘하도록 하세요. 3-5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자기 자신만이 체험한 글을 생생하게 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걸 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글을 의식하고 글을 쓰게 되면 쓸 수가 없겠죠. 3-6 독자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화가 나서 글을 쓸 때는 좀 배려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한 번씩 공개를 하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쓰기는 이제 했었고요. 이제 문법의 이제 성취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 4-1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한다. 혼자 쌤이 읽는 거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소통하는 또 기회도 있죠. 4-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 적용한다. 4-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상황에 따라 참 다양하게 그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죠. 이게 문법입니다. 4-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관용 표현을 이용하면 참 많은 지혜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또 4-5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등등 호응관계를 또 조사를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죠. 선생님도 한 번씩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4-6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또 정서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문학은 5-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 작품 보면 참 즐거운 글도 있고 재밌는 글도 있고 가치 있는 글도 있고 우리 정서를 조금 순환시키기도 하죠. 가끔 힐링도 줍니다. 또 5-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현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내용만 읽어서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죠? 또 5-3 비유적인 표현과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5-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을 표현한다. 5-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문학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 이제 문학 토론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6 작품을 통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게 참 가치가 있겠죠. 작품 이건 제일 큰 가치일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학습 요소라든지 성취 기준 해석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가치가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학 작품의 학습 요소를 한번 볼까요? 자, 문학의 가치 있는 내용, 아름다운 표현, 작품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비교하기, 비유적 표현, 이야기나 극으로 표현하기, 작품을 매개로 하여 소통하기,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 내면화하기. 자, 성취 기준 해석은 5-1은 이 성취 기준은 문학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언어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은 약간 일종의 예술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가치 있는 내용에서도 언어 표현의 참신성이나 함축성에서도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작품의 내용과 표현을 꼼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문학을 즐기는 수준의 활동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문학은 좀 즐기는 활동이겠죠. 5-2 성취 기준은 작품 속의 인물, 정서, 상황, 배경, 분위기 등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작품 속 세계는 허구적 세계여서 현실 세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로 이는 소설이나 또 만화 꾸미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소설은 있겠다. 그죠? 또 시와 이야기, 생활문 등 갈래를 지어 시도 만약에 호구도 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기도 있죠.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기도 있겠죠. 생활물 등 갈래를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문학 작품 속의 세계가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도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허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5-4 성취 기준은 이야기와 극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야기와 극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한편 이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야기 극은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서 그 자체로 교수학습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과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의 경험 중 즐겁거나 감동을 받았던 일, 슬프거나 속상했던 일,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웠던 일 등을 내용으로 삼아 이를 이야기나 그거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과 유의사항, 가르칠 때와 배울 때 유의사항입니다. 개념적 지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문학이 자아 성찰과 개념이랑 딱딱한 뭐 단어 뜻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직접 자기가 문학을 읽고 써보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문학을 지도할 때는 문학 활동이 어느 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영역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문학의 가치 있는 내용은 인성 함량과 세련된 표현은 창의적 능력과 역량과 창의적 능력과 각각 연결되며 문학이 언어 활동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다룰 때는 문학 작품이 허황된 세계를 근거 없이 꾸며낸 것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비유적 표현을 지도할 때는 개성적, 독창적 표현의 가치를 존중하되 널리 알려진 상조적 비유도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 작품에서 베끼는 등의 쓰기 수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쓰기 윤리를 강조한다. 베껴가지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또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그거를 표현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역할극은 물론 만화 그리기, 극본 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행하도록 극본을 구성하고 극화 활동을 할 때에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신체의 움직임과 표정 말투를 두루 고려하도록 한다. 이때 표정과 동작 등 연기의 요소보다 내용을 이루는 경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작품의 이해와 소통에 대해 지도할 때는 소통이 참 중요하죠. 지도할 때는 문학의 표현의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는 느낌이나 생각의 차이도 함께 다룸으로써 문학의 개방성만이 아니라 작품의 개방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작품 해석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해석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기이한 해석은 경계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평가에 민감하죠.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은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수업 및 학교 생활에서 학습자의 수행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태도의 변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여 평가한다. 개념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가급적 배제하고 문학을 즐겨 감상하는 능력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이제 우리는 독서가 통장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죠. 독서를 몇 권을 만드는 통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읽기라는 얘기겠죠.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작품 전체에 대해 추론적, 비판적, 사회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평가 도구를 잘 구성해야겠습니다. 평생평가에서는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총괄평가에서는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 능력과 창작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같은 또래 학습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올강의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비교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참신성과 개성은 물론 공감의 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야기나 그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평가할 때는 완성도보다는 학습자가 적극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에 관심을 갖는다. 수준이 되게 높은데 이게 따라가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겠죠. 선생님보다 더 많이 책을 읽은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논제로 한 토의 토론 참 멋지죠. 이런 걸 해서 서로가 또 공평하게 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논제로 한 토의 토론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먼저 학교 내에서 했어야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발표, 주변 사람들과 생활 경험을 나누는 대화 생활문,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등과 관련한 교과 내용이 담긴 설명문, 참 이런 책들 정말 가치 있는 책 많이 읽으세요.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잘 나타난 논설문,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체험을 잘 드러난 감상문 수필, 또 개인적인 관심사나 일상적 경험을 다룬 블로그나 영상물,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거는 참 가치 있고 소중한데 이걸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말 도움이 되죠. 설문조사 면담,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텔레비전 뉴스 광고, 선생님도 지금 연수 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도 드리고 선생님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용 표현이 나타나 있는 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학작품, 비유 표현이 드러나는 다양한 형식의 시나 노래, 글, 현실이 사실적으로 반영되거나 환상적으로 구성된 이야기, 또래 집단의 형성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극. 참 재밌겠죠. 보통 이게 TV 드라마가 이런 게 많겠죠. 토의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하되 소수의 학습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골고루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은 좀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그런 배움과 참리 권리가 있는데 과도하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어서 배를 해야 되겠고 자기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 가만히 있기보다는 선생님 조금 준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사를 빨리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토론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고 이를 통해 자기 주장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해가는 과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당연히 이래야겠죠.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 따로 분류를 했는데 다른 밴드로 가서 나머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소 아까 읽었었죠? 5, 6학년 공동체 문화 중심의 확장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지식, 국어 교과의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결국 이건 의사소통을 하기 위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듣기 말하기 초등학교 5, 6학년의 듣기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과 학습에 관여하여 듣기 말하기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하는데 중점을 더 설정하였다. 발표, 토의, 토론 등 공동체 중심의 담화 수행 및 추론하며 듣기와 짜임새 있게 말하기를 연습하고 듣기 말하기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관계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들고 이렇게 관계 회복의 이 모든 소스에 대한 그런 거는 선생님은 사실 종교적인 그런 힘을 많이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먼저 소리나 읽기부터도 참 이 성경을 통해서 국어 공부, 뭐 영어 공부, 수학까지도 아주 머리가 아주 잘 이해력이 높아지는 걸 저는 선생님 느꼈어요. 우리 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학습의 방법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건 아까 구어 의사소통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했었죠. 의사소통의 특성.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이 뭘까요?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매체 자료에 너무 많은 글을 보이도록 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매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이래 해주기 사람들이 참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자기 고민 해결도 많은데 다른 사람 고민 들어주기 여유가 사람 대부분이 없죠. 학습 요소, 구호 의사소통, 토의하기, 의견 조정.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각자 나누어진 시간에 분량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죠. 토론하기, 혼자서 이야기를 독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와 규칙, 근거와 주장,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기, 발표하기, 매체 활용, 추론하며 듣기, 공감하며 듣는 태도 갖기. 학습 요소 참 잘 기억하겠습니다. 구호 의사소통, 이제 서로 주고받고야겠죠. 이제 눈도 마주치고 또 분위기도 파악하면서 토의하기, 의견을 조정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겠죠. 또 토론하기, 설자와 규칙을 지켜서 근거와 주장이 정확해야 되고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발표하기, 매체 활용, 추론하며 듣기.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 이런 거로 또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겠고 공감, 맞장구를 쓰면 잘 못 치는데 맞장구, 그랬군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습니다. 끝에 말을 또 동시에 이렇게 같이 따라하는 리필하면서 그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갖는다. 성취 기준 해석은 자 6학년 1-1 성취 기준은 문어 구어가 아니고 문어는 글자 문장으로 된 거죠. 의사소통과 구분되는 말할 때 의사소통으로서 듣기 말하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하였다. 말하고 듣기 의사소통의 화자와 청자가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정과 이런 거겠죠. 뭐 이런 태도, 옷차림도 되겠습니다. 표현을 통하여 쌍방향적 서로 소통해야겠습니다.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쌤은 지금 혼자서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게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연수라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순간적으로 이례적이므로 신중함과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할 때는 신중하고 주의 집중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어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며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의미를 재구성해야겠죠. 절충하다 보면 이런 면도 있었어요 라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 새롭게 배웁니다. 구어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듣기와 말하기 활동 시 이와 같은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선생님 많이 좀 내용이 길어집니다. 이제 성취 기준 1-5부터는 내용이 좀 많이 긴데요. 나누어서 선생님이 조금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취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림, 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등 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화자의 생각을 형상화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자꾸 글자만을 쓰도록 요구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 좀 다른 소리를 했네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말하기의 목적과 대상, 말할 내용의 특성에 알맞은 매체와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해 보도록 한다. 이거 다 큰 사람은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겠죠. 교수 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지도할 때는 순서 교대가 있는 대면 의사소통상을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특성을 찾아내도록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하도록 권해가는 말을 할 때, 경쟁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꼭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말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경쟁자가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지시를 다 듣다가는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겠죠.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지도할 때는 대화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험 등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도록 한다.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경험이나 다 말 못한 내용도 있으니까. 발표, 토의, 토론 등 각자의 공식적 담화 상황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공식적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학습자의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죠. 난 못한다면 못하게 되는데 그게 딱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속으로 계속 그렇게 자기 암시를 줘야 합니다. 매체 자료를 활용에 대한 시도할 때는 매체 자료를 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 발표할 내용과 발표를 듣는 대상의 특성, 발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알맞게 활용하게 하여 발표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토의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 때는 논지에 대한 오가 조금 없네요. 지도할 때에는 오가 사라졌습니다. 이 한 사람만 여러 가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야 된다는 거, 참 이게 공정성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 토론에 대해 지도할 때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고 이를 통해 자기 주장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해 가는 과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추론하며 듣기를 지도할 때는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생각하며 듣게 하거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듣도록 지도한다.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평가 방법에 아주 민감하죠. 학부모님도 그렇고 초등학교부터 평가 때문에 진짜 선생님도 많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100%도 아니고 사실하고 좀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공식적인 말하기를 평가할 때에는 말하기 할 환경과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 말하기 평가의 실제성을 높여주고 녹화를 통해 자신의 말하기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생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음악만 가르쳐가지고 애들한테만 계속 말하게 하고 선생님은 말할 기회가 너무 없었어.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먼저 음악을 가르칠 때는 첫째 가사 읽기부터 시킬 거예요. 자, 그다음 매체 활용, 의견 제시, 자료 정리 등의 수행 여부를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말하기 효과를 고려하여 수행 수준을 평가하며 학습자 스스로 칭찬할 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보게 한 후 수정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평가의 가치겠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평가의 목적은 등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서 이걸 하도록 하는 일 스스로 깨우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한 평가의 가치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스스로 알아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내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겠습니다. 담화 수행의 전학 과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 기준의 초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되 담화 수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계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기보다는 학습자 토론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사용 수준을 평가한다. 읽기,
초등학교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아까 다 했었죠. 초등학교 6학년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은 읽기의 목적과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읽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둬서 설정하였다. 읽기 목적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데 주안점을 준다.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좀 흥미 위주의 그런 책만 읽기보다는 약간의 조금 다양한 또 자기 개발을 많이 읽고 흥미도 한 번씩 읽어줘야겠죠. 선생님 흥미를 너무 안 읽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약간 이건 읽었었죠. 글을 읽는다. 이제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글 전체를 내용한다. 어떤 글의 구조인지 뭐 문학도 있고 논설문, 생활문, 뭐 시, 수필 뭐 아니면은 주장하는 걸 논설문이죠. 설명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소설도 있을 거고 꾸민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꾸민 이야기를 사람에게 사실처럼 쓰면 안 됩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 주장 파악하고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또 다양한 방법을 읽기 매체를 활용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고 그 읽기 습관을 습관한다. 선생님 말을 좀 어눌하게 했습니다. 아까 읽은 반복하고 길어지네요. 학습 요소 의미 우선 과정으로서 읽기, 요약하기, 글의 구조, 주장과 주제 파악하기, 내용의 타당성 평가하기,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다양한 읽기 방법 적용하기, 읽기 습관 점검하기, 스스로 글을 찾아 읽기, 성취 기준 해석. 성취 기준은 읽은 내용을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야, 참 중요한 내용이네요. 2-2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글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해야 되었답니다. 2-2가 뭐였었죠?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죠? 같이 했습니다. 요약하기.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요 내용을 뽑아 이를 중심으로 간추를 정리하는 것이다. 간략한 독후감 쓰는 게 참 좋겠죠. 이때 머릿말, 본문, 또 매듭말, 서론, 본론, 결론, 주장하는 글일 때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 글의 형식상 구조를 고려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한 편의 글을 요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타 교과 학습과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 이를 요약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교과 읽기 활동도 자연스럽게 다루도록 한다. 자, 2-5 성취 기준은 매체의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선생님 예전에 어디 가서 배웠는데 너무나도 멋진 매체가 우리 학생들이 동화책이나 영어책을 이게 너무나도 좋은 성우 목소리로 너무나도 좋은 표현을 화면으로 만들어낸 진짜 금쪽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어디서 주소를 모르는지 감동적인 글을 선생님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일도 있네요. 정말 영어 동화도 있었고 너무 멋진 글을 잘 배웠습니다. 그때 아마 경상대학교인지 마산에서 배웠었는데 이런 배우면 참 가치가 있죠. 그거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다 나왔을 텐데 잘 알아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 성취 기준은 매체의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매체 자료는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변화, 음악 등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면 인터넷에 실린 기사물을 읽을 때에는 글을 읽는 것은 물론 사진, 동영상도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댓글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매체 유형에 따라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찾아 적용하며 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수 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읽기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가정임을 지도할 때에는 글을 읽으면서 떠올린 생각이 의미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요약하기를 지도할 때는 요약하기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심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도록 지도한다. 내용의 타당성을 3.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는 글에 나타난 주장이나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타당한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글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은 읽기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아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필 평가보다는 읽기를 수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읽기 습관 점검하기를 평가할 때에는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지 좋아하는 분야나 갈래 위주의 편협한 독서를 하는지 점검한다. 또한 자신의 독서 습관을 살펴보고 읽을 거리의 분량, 난이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지도 확인한다. 독서 계획에 대한 혹시 유튜브에 나와 공유된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독서 계획에 대해서 읽을 거리를 찾아 읽으며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다 완독하고 그 다음 새 책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독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쓰기 초등학교 5, 6학년 쓰기 영역 성취 기준은 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을 내용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의 내용과 형식에 관심을 갖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글 쓰는 능력을 기르는데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쓰기는 절차에 따라서 의미를 본질도 중요하고 절차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쓰기가 성취 기준은 아까 읽었었죠. 한번 훑어보세요.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서 알맞은 내용과 선정하고 하고 형식, 자료를 사용하고 설명하는 글을 쓰고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고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겠습니다. 좋죠.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신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옆에 신문이 있는데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요소 의미 구성으로서의 쓰기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내용 선정하기 글의 목적, 매체 활용,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게 쓰기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 체험에 대한 감상 쓰기, 독자를 존중 배려하며 글쓰기. 아까 선생님이 문법까지 읽었는데 너무 길게 합니다. 성취 기준, 쓰기 성취 기준은 쓰기 전에 글을 쓰는 목적, 주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하고 쓰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의 목적, 주제 등을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을 때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하는 방법을 익힌 후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컨대 친교를 목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편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고 단체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성취 기준 추정하는 글은 쓰기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추정하는 글을 쌤 좀 많이 쓰고 싶네요. 추정하는 글 한 예를 그대로 한번 100개 적어보고도 싶습니다. 추정하는 글쓰기의 종류, 손가, 특성, 추정하는 글의 조직, 방식,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따른 표현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 특히 주장의 근거와 개념, 주장의 근거와 관계 등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알맞은 표현에 관심을 갖게 하며 특히 주관적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쌤 꼭 쓰고 싶네요. 주장을 너무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3-6. 이 성취 기준을 읽는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글을 쓰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동했던 경험, 불쾌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또래나 자신의 주변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여 적절하게 조언하는 글을 쓰게 한다. 선생님에게도 조언하는 글을 쓰면 참 좋겠는데 참 내용과 다른 글로 참 당혹했습니다. 자,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속어, 비어 등 부정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글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고쳐 써볼 수도 있다. 긍정적인 언어 표현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에 대해 비판할 줄 알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써볼 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 표현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언어 표현에 대해 비판할 줄 알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글을 쓴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의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 가르칠 때와 배울 때의 그 방법과 유의사항은 쓰기 절차 지도할 때는 그 글 한 편을 완성하도록 강조하면서 쓰기를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초고를 쓰고 자꾸 여러 번 태고해야겠죠. 고쳐 쓰기가 태고입니다. 그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되 이러한 일련의 쓰기 과정이 엄격하게 구별되거나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특히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의 방법을 통해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생성하는 데 꼭 해봐야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그것도 괜찮죠. 마인드맵 두 가지가 조금만 차이점이 있는데 잘 활용하게 보십시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생성하는데 전략이나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띄어쓰기에 맞춰 포함하여 지도하되 창의성이나 유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주 창의적인 내용은 그걸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보존해줘야 됩니다. 유창성을 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쓰기를 지도할 때는 다양한 예시글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글을 분석하여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내용 선정 방법 등을 찾아내도록 안내한다. 이때 제시한 글이 단순히 모방을 위한 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순한 모방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설명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내용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내용 마련을 위한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료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목적이나 대상에 알맞은 사진이나 도표,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적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각 자료를 포함한 것,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글이나 비교, 대조 형태로
내용을 조직한 글 등을 제시하거나 목적이나 대상에 따른 형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일어난 일에 대한 쓰기를 체험한 일에 대한 쓰기를 지도할 때는 직접 여행했던 경험을 제재로 기획문을 쓰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기록하고 자신의 인생 깊게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하도록 한다. 책, 영화, 음악 등을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문을 쓸 수도 있다. 단 학습자의 다양한 체험을 이끌어내어 글로 쓰게 하되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험은 다루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랑 같은 그런 체험을 좀 다루지 않아야겠습니다. 그죠? 참 주의해야겠어요.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또 선생님도 별로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배려를 해야겠네요. 국어과의 다른 영역과 통합적으로 교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의 주제나 목적에 따른 쓰기를 지도할 때는 쓰기 영역에서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내용 중에서 주제에 벗어난 것이 없는지 분석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쓰기는 특히 말하기 영역의 언어 예절과 비교해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은 쓰기는 목적, 일된 일과 주제에 맞게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능력의 중점을 평가하고 한편의 글을 평가할 때는 내용, 형식,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경우에 따라 이들 중에서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주장에 따라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는지 중점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한편의 완성된 글을 평가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일련의 글쓰기 과정을 평가하여 학습자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쓰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때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언어 사용 실태를 기록하는 기록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자기 말을 한번 녹음시켜 가지고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이 말에는 참 대단한 힘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너는 최고다, 예쁘다, 사랑한다, 잘할 수 있다, 끝까지 하자, 조금 참고 노력하자 하면서 항상 좋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도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특히 자기 자신한테 말할 때 더 조심하기보다도 자신감 있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고요. 교사가 평가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 다른 사람과 돌려 읽으며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참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대한 다면 평가를 강조하도록 한다. 다면 평가가 참 필요하죠. 선생님은 진짜 다면 평가를 하는 게 참 한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신경을 조금 안 썼던 점이 있습니다. 평가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던 선생님이 좀 부주의 있었네요. 문법 아까 읽었는데요. 문법은 5, 6학년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언어의 기본 특성과 낱말 문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점차 확장하는 데 중점을 더 설정하였다. 낱말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진정하고 어법에 맞고 바람직한 국어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아까 했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아까 읽었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 언어는 생각 표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며 국어생활을 한다. 낱말 확장 방법, 탐구, 어휘력, 적용, 높임, 다양 상황, 해석, 탐구, 관용 표현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관용 표현 공부를 정말 빨리 하고 싶네요.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싶습니다. 또 국어 문장 성분 이해,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쫙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 태도 아까 했었죠. 이쪽은 아까 했던 걸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반복은 선생님 다들 싫어하죠. 언어 기능에 지도할 때는 이제 문법에 대한 거고 친교적인 거, 지시적인 친교적 명령적인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을 중점으로 하되 언어의 기능은 지시를 할 때 참 잘 지시하겠습니다. 친교적, 친하게 이렇게 사귐을 할 때 명령, 이런 기본적인데 이것을 잘해야겠고 낱말 확장,
짜임새 있게 이렇게 실제사 다양한 의미를 지닌 해석이 있고, 간형 표현은 간형 어구, 속담, 담화 이런 거겠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과요, 오는 말이 곱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또 누워서 침 뱉기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죠. 또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호응관계도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호응관계에 대해서도 참 가정적인 표현, 더 멋진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제 선생님들 아주 기초적인 뭐 논의 장도 깬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고사성어에 그저 뭐 바늘로 그냥 물로 바위를 뚫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물로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력의 중요성이겠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건 주위의 친구라든지 주위 환경을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토의토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소수의 학습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의 기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죠. 서로의 관계를 맺고 관용 표현, 호응 관계, 서로의 맞장구를 쳐주고 몸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집중해야겠죠. 남 얘기를 안 듣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문화가 약간 예술 활동이겠죠. 가치를 알아서 참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죠. 문학이 학습 요소 아까 읽었습니다. 그 현실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연결이 약간은 되겠지만 그게 과장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관계를 다룰 때 호황된 세계, 근거 없는 꿈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과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너무 최초로 선생님 제일 길게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몸 건강에서 먼저 정신 건강이 나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정신도 바르게 하고 마음 건강을 지켜서 행복한 여러분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이 되어서 또 행복한 우리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좋아해서 사랑합니다.